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그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경험. 그런데 주변엔 이름을 부를 누군가가 없는 상황. 처음엔 이게 잘못 들었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이 별빛 달빛 없는 어두운 밤, 강물에 허리까지 잠길 정도로 들어간 상태라든지, 아니면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깊고 어두운 산속에서 일어난다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서울 외곽 니코시에 있는 작은 산촌 마을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농사일이 끝나면 큰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엔 농사일만으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마을 남자들 대부분이 사냥을 했다네요. 그리고 큰아버지도 동네에서 꽤 소문난 사냥꾼이라서 어려서부터 좋은 스승을 따라다녀서랄까? 나이가 30이 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사냥 솜씨를 인정받아서 말이죠. 사냥에 눈을 뜬 사람이라는 의미로 메누키라는 별명까지 생겼다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아버지랑 같이 다니는 것보다 각자 혼자 다니는 게 더 많은 사냥감을 잡는 데 유리하니까 아버지는 혼자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사냥 스타일은 기주견이라고 엄청 용맹하고 사나운 그런 견종이 있는데요. 그거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걔가 먼저 멧돼지라든지 타키시된 사냥감을 쫓아가서는 도망갈 수 없도록 어딘가에 몰아붙이면 아버지가 그 뒤를 쫓아가서 그렇게 도망치지 못하는 사냥감을 잡는, 소위 모리사냥이라고 말하는 그런 스타일로 사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당시 마을에서는 암묵적으로 밤에 입산하는 거 그 자체를 금기시했대네요. 그래서 사냥은 낮에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낮보다 밤에 사냥감이 더 많이 있고 잘 잡히니까 그래서 낮보다 밤에 사냥을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도 하고 마을에서 밤 사냥은 아버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비웃기도 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밤엔 입산 자체가 금기시되는 마을인데 사냥이라니, 마을 사람들 눈엔 아버지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어쨌든 그 이상한 경험을 한 그날도 아버지는 혼자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버지 말로는 사냥꾼이 산속으로 이동할 때 말이죠, 그 이동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던데 어디까지나 아버지 말이지만요. 여하튼 그게 엄청 빠르다는 뜻이겠고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약 1시간 정도 이동하며 능선을 넘어서 산속에 있는 그 계곡까지 도달했다네요. 그리고 그날은 원거리 사냥을 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사냥 시작 전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걔가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원래 사냥개는 혼자서 먼저 사냥감이 될 그 짐승의 흔적을 찾으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사냥꾼이 따라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저도 몇 번 아버지를 따라서 사냥을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애초에 걔가 사냥감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요, 그냥 사냥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로 걔가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면서 사냥감을 찾는 게 일반적이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숲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사냥개가 짐승의 흔적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말이죠, 사냥개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냥개를 보면서도 아버지는 단지 그땐 그냥 사냥감 흔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사냥개가 먼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냥개가 말이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발을 떼지 않으려고 하고 나중엔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는 듯 몸을 웅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냥개를 보면서 이 녀석이 왜 그러지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어이, 거기 사토시야? 사토시 맞아? 아버지가 말하길 그때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는 약 10m 정도 뒤에서 들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친구가 뒤에서 따라왔다고 생각했고 대답을 했고, 누구냐고, 어떻게 따라온 거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가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바람소리를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확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 10m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지만 거길 앞만 뚫어져라 쳐다봐도 거긴 어둠만이 이어질 뿐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재차 걸음을 떼려고 할 때 이번에는 대략 5m 뒤쯤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어이 사토시. 그땐 진짜 잘못 들은 게 아니었대요. 확실하게 들렸다는 거죠. 게다가 그날 거기로 사냥할 거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순간 그때 그렇게 어두운 암흑 속에서 뒷모습만으로 어떻게 나라는 걸 알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것도 아무 인적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요괴는 2번 묻는다. 2번 다 대답하면 목숨을 빼앗긴다. 동네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땐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아보기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좀 전처럼 뒤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덤불 속에 숨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땐 사냥개가 아버지 발밑에서 꼬리까지 말고 있네. 그 사냥개가 예전에는 그 곰한테도 덤빌 정도로 그 정도로 겁이 없는 녀석이었다는데 말이죠. 그런 녀석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거죠. 아버지는 바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대요. 그리고 공포로 몸을 떨면서도 애써 잠시 안정을 취한 뒤 빠르게 발 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냥개한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아니면 그게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 덤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강하게 밀어 넣었대요. 그러니까 사냥개도 얼떨결인지 아님 벼르고 있었는지 빠르게 덤불 속으로 들어갔고, 동시에 짐승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만 덤불 속에서 시꺼먼 뭔가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를 앞쪽으로 밀면서 조준을 하고 있던 아버지는 튀어나온 뭔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던 거죠. 그때 그건 아버지가 쏜 총에 정확히 맞았다고 그러고요. 바로 발 앞까지 달려오다 쓰러졌다는데 자세히 보니까 엄청 큰, 여우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큰 순놈 여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개도 그쯤에서 돌아왔다는데 아버지 발 앞에서 죽어있는 여우를 향해서 이를 드러내면서 이미 죽은 녀석인데도 그 경계를 풀지 않더래요. 어쨌든 아버진 그날 이후로도 쭉 아직도 사냥감을 찾아서 밤에 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버지가 사냥을 가실 때면 저도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진 제게 늘 주의를 주시죠. 절대 산속에서는 모르는 소리에 2번 대답하지 말라고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인데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 짜릿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거 비슷한 경험을 물속에서 했었는데 또 생각나네요. 그건 그렇고 원본은 겁에 질린 개를 갑자기 덤불로 던졌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무섭고 위험하면 개도 같은 상황일 텐데 자기도 겁에 떨고 있으면서 뭐야, 사냥개가 미끼야? 어떻게 그렇게 던져졌어도 잘 싸워준 것 같아 다행이다 싶네요. 주인을 잘 만났어야 하는데.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